안녕하십니까. 매년 노동운동을 불편하기 위해 지역장을 맡는 서해성입니다. 내일은 3일절 방화문 집회를 인해서 오늘 여기서 하루 땡겨서 작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에 또 열심히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각세하려고 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이 나라의 해악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너희들 인생 망가지는 건 상관없는데 연금 박탈되고 너희들 자식들 대기업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 자식들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 얘기해주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 직원들이 많이 반성을 했을 겁니다. 이 나라의 해악을 끼친 선거관리위원회, 또 민주당, 종북주사파, 우리 여기 미산동에 우리 민병덕, 우리 위대한 꼬라이, 신천지 고문변호사, 송영길한테 뇌물을 받아 처먹었죠. 그런 우리 민병덕이가 있는 우리 비산동 주민들 편히 사셨습니까? 이 나라의 발전을 저지하고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종북주사파, 자, 우리 민주노총, 우리 위대한 분들, 민주노총 이 뭐하고 있습니까? 창원 간첩단, 그다음에 청주 간첩단 열심히 간첩질을 하고 있죠. 성남의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수장으로 있는 경기동부연합이 이 나라를 해악을 끼치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동부연합 출신이 민주노총 전국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노총에 가입하신 분들,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인건비 올려주면 뭐합니까? 우리 위대한 문재인이가 집값, 땅값 더블 올렸잖아요.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에 이마트에서 10만원씩 사면 들고 다니기 힘들었는데 요새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죠. 여러분들 인건비가 시간당 만원이 되면 뭐할까요? 집값, 땅값 더블 올려, 우리나라 물가 올려라. 우리나라 원전을 파괴하면서 판도라 영화표를 보면서 원전을 파괴했죠. 원전을 파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세 다 올려놨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다름 아닌 전기세가 올라가잖아요. 얼마 올라가요? 5천원, 만원 올라갔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먹고 있는 라면 값이 오르겠죠. 얼마나 오를까요? 많이 오르죠. 옛날에 라면이 하나에 1,000원인데 지금은 1,000원, 2,000원 하겠죠? 인사품 어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문제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개박살냈잖아요. 그 개박살낸 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왜 못 깨달아요? 이때랑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물가 올라가고 경제 망치고 북한에서 돈 퍼주잖아. 여러분들이 낸 세금, 우리 어르신들이 세금이 되죠. 왜? 집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을 내게 되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다 꼬박 세금 내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바닥난다 그러죠. 어떻게 문재인은 발목을 삐끗해도 MRI 찍으면 다 의료보험 국가에 적용되게끔 만들었죠. 그게 뭡니까? 건강보험 재적 특혜했는데 지금 망가졌잖아요. 우리 못난 문재인이가 무조건 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몇 개월만 의료보험료 내면 어떻게 합니까? 1억짜리, 2억짜리 수술 받고 가요. 암 환자들이 와서 3개월만 버티면 암 환자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끔 외국인들한테 우대 정책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또라이입니다. 그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게 많이 빵꾸가 났죠. 보험보험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일하고 어떻게 했죠? 9개월 타먹게 했어요. 6개월 일하고 9개월 타먹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몇 개월 쭉 일하고 보험보험 타먹어요.
그러면 고용보험을 낸 사람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못 타먹어. 그걸 다 빼먹는 거야. 젊은 애들이 직장생활 안 하고 몇 개월 직장생활 하다가 때려치고 또 딴짓해. 그렇게 사람들을 운영하는 게 종북주사파 좌파들입니다.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 종북 후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종북 주사파들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했냐고요. 어떻게 하면 북한 김정은이한테 달러 갖다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해하기 끼칠까 생각하는 게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 외교를 튼튼히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383 부근에 있는 지피들 다 파괴했어요. 근데 북한은 보니까 지피를 하나도 파괴 안 했어요. 그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들이 과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뭐 했을까요? 해양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했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북한이 과연 인민들을 위해서 돈을 썼을까요? 김정은이 똥구멍에 달러 박아주면 김정은이나 그 측근들은 배불리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인민들은 먹고 살 수 없어요. 그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인민들이 혜택을 받고 굶주림에 살지 않아야 되는데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게끔 북한에 돈을 퍼주는 게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주사파, 김일성이, 김정은이 3대 세습에 위대한 수령 동지라고 극찬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입니다. 우리 위대한 전라도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난 위대한 김대중이가 있는 전라도 출신이라고 자랑질하지 마세요. 쪽팔려요. 김대중이가 선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선생이 아닐까요? 양아치니까. 북한에 돈을 퍼준 게 양아치고요. 김대중의 선배 개운재라는 사람의 애인이 누구냐? 이희호입니다. 김대중의 마누라. 이희호의 남자친구는 원래 누구였다고요? 개운재예요. 사회운동가 김대중의 선배. 그 사람이 교도소 있을 때 어떻게 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이희호하고 면회 가가지고 면회 갔다 오면서 눈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그 난 새끼가 누구다? 다름 아닌 김홍걸입니다. 어떻게 선배의 애인을 뺏은 사람이 선생입니까? 양아치 새끼지. 그런 양아치를 존경하는 우리 위대한 전라도 분들은 뭐다?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햇빛 정책으로 북한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다? 몇 조가 되는데 나중에 통일되면 김대중이가 북한에 퍼준 돈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미국에 김대중의 비자금이 11조인가 13조가 있다고 지금 미국 FB에서 미국 정가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애가 누구다? 그 아들 새끼 김홍걸입니다. 김홍걸이는 뭘 갖고 있다?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여권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다름 아닌 김대중의 막내 아들 김홍걸이에요. 김홍걸이만 있을까요? 아니죠. 민주당 더불어 종북 주사파 민주당의 고위급들은 북한의 여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멍청해요. 그런 걸 어떻게 밝히냐고. 어떻게 북한의 여권을 김대중의 아들 김홍걸이가 갖고 있냐고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홍걸이가 북한 사람이면 김대중이 뭐다? 태포한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선배의 애인을 뺏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다? 김대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가 이걸 쳐먹는 거예요. 선배 애인을 뺏어서 결혼했는데 그게 자랑질이에요? 선배가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 면회 갔다 오면서 이희호하고 눈 맞아가지고 짝짝꿍 사랑을 했는데 따먹었지. 이게 거기서 나온 새끼가 다름 아닌 김홍걸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듣죠? 자, 인터넷에 찾아보면 개 훈제 있어요. 닭개자 훈제.
개운제를 쳐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개운제가 어떤 사람이고 김대중의 선배고 그 사람의 여자친구 결혼할 사람이 이효였습니다. 그 이효하고 같이 개운제가 교도소 있을 때 변화가 없다 오면서 눈 맞아가지고 낳은 새끼가 누구다? 김은걸이에요. 국회의원. 김은걸이가 일한 게 없는데 재산이 50억 100억이에요. 근데 미국의 11조 13조에 달하는 비자금이 김대중 비자금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슨 짓을 했다? 북한에 돈을 퍼줬잖아요. 노무현하고 10조를 퍼줘서 뭐 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핵폭탄. 그 핵폭탄을 북한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언제는 핵폭탄을 맞을 수가 있죠. 여기 경기도 안양 보안구 부산동에 핵폭탄이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랑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핵폭탄을 만들게끔 돈을 퍼준 새끼가 누구다? 김대중 노무현이에요. 그 북한에 준 10조를 우리 애들이 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사는데 돈을 퍼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근데 왜 북한에 퍼져가지고 북한에 10조를 퍼져서 핵폭탄을 만들게 하려고. 핵폭탄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를 안 해요. 대한민국 서울에 북한에서 핵폭탄 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이 초토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만수의 10조 원, 20조 원 돈을 어떻게 보상해줘요? 보상을 못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언젠가 남한의 핵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핵폭탄을 만들게끔 북한에 돈을 퍼준 새끼는 좋은 새끼예요? 나쁜 새끼예요? 나쁜 새끼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이가 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외국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경제가 발전하고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 어린이들 생활하는데 생활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다름 아닌 우리 젊은 애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씩 주서 야 5년 10년 동안 살고 관리비만 내고 써 하면 결혼할 애들 많아요. 아니 젊은 애들이 결혼하고 싶은데 빌라 지하가야 5천만 원이에요. 젊은 애들이 결혼할 때 돈이 어딨어. 내부모는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딸랑 있는데. 젊은 애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기술 좋은 무기나 전자제품, 배, 원자력을 판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판매해야 그 돈으로 우리 젊은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죠. 결혼할 때 야 아파트 24평짜리 5년 10년 동안 살아. 그 대신 애 둘 낳고 그리고 한 달에 150만원씩 천원씩 들어. 그럼 니들 5년 후에 10년 후에 아파트 살 때 30% 50% DC해줄게. 애 셋 낳으면 50% 한 달에 200만원 저축하면 그렇게 지원해줄게. 그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교 안보를 튼튼히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출 많이 하면 그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원전을 전 세계에 팔면 따라주면 세계 특허 갖고 있는 우리 원전 기술 뭐 전 세계에 깔면 3천조로 벌 수 있는데 그 3천조로 뭘 할 수 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하면 아파트 싸게 줄 수 있어요. 젊은 애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끔 하는 애들이 민주당 애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북한에다 돈을 갖다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목사님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남는 돈으로 북한을 퍼줘야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생돈을 갖다가 왜 북한에 퍼주냐고. 김대중 노무현이가 10조를 안 줬으면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 못했잖아. 핵폭탄을 개발 못했으면 북한 망했어요. 왜? 미국에서 김정은이 참수작전 해가지고 죽이면 돼. 그리고 민주정부 세워서 북한 인민을 해방시켜주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쌀 지원해주고 먹고 살게끔 공장 지어주고 아파트 져주면 돼요. 그 대한민국 능력으로 돼요.
근데 미국 애들 꼬셔서 야 거기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러면 중국 애들 망해요. 중국 애들 4부록을 망해야, 중국 애들이 망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클 수 있다고요. 중국 애들이 싸게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그거를 대한민국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사일 쏘면 그냥 상하이 작살내요. 우리하고 그냥 받아 건너면 되니까.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 엄청 좋잖아요. 미국 애들 저요? 왜? 야,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기술이 좋으냐고. 그럼 중국 애들은 어떻겠어요? 오줌 싸요. 그런 기술을 만들게끔 지원해준 게 미국, 러시아예요. 그럼 러시아는 우리한테 끊겠지. 30억 달러 빌려주고 우리가 받은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기술이. 미국 애들이 놀래잖아요. 우리나라 천국 난리잖아요. 현무 미사일 그거 핵탄두급이에요. 여기 하나 현무 14나 딱 터지면 이 건물도 다 무너져요. 그런 세계적인 기술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고요. 그런 기술을 갖고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 핵을 만들게끔 돈을 준 새끼가 누구예요? 다름 아닌 김대중 노무현이가 그랬다고. 김대중 노무현이가 북한에 돈을 줘서 그 1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었잖아요. 그 핵을 만든 김정은이가 얼마나 떵떵거려요. 바꿔. 아니 머리 쏠려. 키가 작은데 왜 쏠려? 여러분, 북한이 핵폭탄이 없으면 김정은이가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죠. 죽습니다. ICBM 대륙 탄도탄 미사일도 만들고 쏘아올리고 지랄을 해요. 근데 그게 누구까지 할까요? 다른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북한에 돈을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유엔 제재를 풀어줄까 연구하는 민주당 때문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폭망을 하게 되면 북한도 망합니다. 왜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고 유럽이 공조해서 북한을 망하게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또 중국까지 망하게 됩니다.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 느꼈죠? 배구신 우리 자주포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런 기술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K9 자주포가 40km를 가는데 지금 80km 가는 K9 자주포 폭탄을 만든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50mm 탄두가 대한민국 폭탄이 엄청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기술을 키운 겁니다.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선사하셨고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방전 잘 사는 나라에 꽃을 피우게끔 만드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개판으로 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노태우보다, 김영삼보다, 김대중보다, 노무현보다, 문재인보다 100배, 1000배 잘하신 분이 위대한 전두환 대통령 같았습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중요 요직에 앉힌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이 나라를 북한 손에 안 넘어가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나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나라에 해악이 되는 민주당이 역사학자들이 우리 특히 전라도 인간들이 이 나라의 위대한 전두환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있죠. 40년, 50년, 60년 후에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듯이 조만간 위대한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실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자라고요? 아닙니다. 깡패를 고르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청 교육대 가서 열심히 굴렸죠. 죽여버렸죠. 아주. 그래서 치안이 안정이 됐고 물가가 안정이 됐고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몇 년만 있으면 아파트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든 게 다름 아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습니다. 과만 열심히 부각하는 게 종북치사파 빨갱이들이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분의 공이 뭔가도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0년 만에 건국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국전쟁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에 대한 오해를 깔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가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대한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은 침입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승만에는 자유민주주의고 이씨왕조 집안입니다. 이씨왕조 집안 왕정을 타파하려고 했어요. 왕제도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야 되고 외국의 신문고를 닫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된다 외치던 분이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내각을 독립주공자,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많이 채웠습니다. 우리 위대한 김일성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한 침입받은 중추원에 있는 그 고급 귀족들을 내각에 세운 사람이 다름 아닌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그 자료를 인터넷 찾아보세요. 김일성 내각과 이승만 내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에 의해서 내각을 구성하시고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을 내각에 기용하신 분이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반면에 김일성이는 철저한 침입파, 악질 침입파들을 내각에 기용한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는 공산주의를 좋아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북한은 망했고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잘 되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떡떡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6.25로 인해서 초토화된 대한민국이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발전하면서 이 나라의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발전의 기초가 된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을 알렸고 그 꽃을 피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그분들이 했던 과보다는 공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자고 기독교 신앙이고 철저한 애국우파셨습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TV에 나오는 이승만은 독재자가 절대 아닙니다. 독재자는 4.19 때 수백만이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알고 깨닫고 4.19 의회를 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통령님을 놔도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야를 하시고 미국으로 가신 겁니다.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인민들과 자기하고 상대되는 사람들을 죽였죠. 북한이 얼마나 못 살고 있습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3대 세습을 하면서 북한은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유가 북한에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마음대로 외국 나가고 제주도 가고 지방에 축제 있으면 거기 놀러 다니고 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북한이 그렇게 못 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북한 가서 살지 않고 한국에 있을까요?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여기서 피 뜯어먹고 살려고 민주당 애들이 살고 있죠.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민주당은 북한 가서 사세요. 아, 우리 위대한 문재인이 북한 좋아하잖아. 북한 가서 살아. 권양석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위대한 빨치산의 후손 권양석 노무현의 마음을 합니다. 그 아버지 권우석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비전형 장기세요. 빨갱이.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공무가 됐던 겁니다. 그게 누구다? 노무현의 마누라 권양숙입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나라 공무가 됩니까? 그 애비가 비전형 장기수 간첩인데 공산주의자입니다. 권우석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북한을 사랑하시는 우리 민주노총분들, 우리 전라도 분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서 사세요. 북한 가서 열심히 일해서 김정은이 똥구녕에 달러 갖다 주면 되잖아요. 왜 대한민국에 살아서 대한민국을 해악을 끼칩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중국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위대한 전라도 분들이고 민주당 족속들이잖아요. 가축질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제가 북한 가서 하세요. 부탁드릴게. 왜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갉아먹고 사냐고. 위대한 이재명을 좋아하신다면 북한 가십시오, 제발. 여러분, 이번 선거 때 국민의힘당이 많은 의석을 얻어야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표를 민주당을 찍는 순간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해보면 어떡합니까? 물가 오르죠, 집값 오르죠, 땅값 오르죠, 경제는 개판이죠, 안보도 개판이죠, 외교도 개판입니다. 문재인이가 외교를 뭐 했어요?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유엔 제재를 풀어줄까? 정상 외교국 만나서 아 제발 북한 유엔 제재 좀 풀어달라, 그런 헛소리만 한 게 위대한 문재인 또라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는지. 자, 우리 위대한 전라도 분들, 제발 민주당 좀 사랑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찍어주는 순간, 우리 위대한 전라도 분들이 민주당을 찍어주는 순간 이 나라 망했잖아요. 우리나라 외차가 천주예요, 천주. 우리 40대, 50대 백대분들 정신 차리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리더예요. 근데 북한을 사랑하는 민주당을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리더일세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잘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자식이 편하게 살려면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사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데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 40대, 50대 백개분들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 생각 좀 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